엘리펀트맨은 19세기 런던에 실존했던 기형 인간을 다룬 영화로 난해하고 기괴한 작품으로 소문난 데이비드 린치의 첫 번째 상업 영화이다. 다발성 신경섬유종증이라는 희귀병 때문에 기형이 된 불행한 영국인 존 메릭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반도의 남양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물리적,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인 반면 역사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설명도 가능합니다. 환원은 물리학적인 성질에 속하는 것만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이나 마음과 관련된 환원이 존재할 수 있다. 매립의 결과 남쪽을 향하고 있는 반도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면 분명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다. 틀렸다. 그러나 사고방식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대답 자체가 아니라 발전적인 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매립은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하는 반도를 늘리는가? 집을 지을 때도 남향을 선호하듯이 기후나 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설명은 남쪽을 향하는 현상을 물리적 사실로 생각하지 않고 산업이나 역사, 인구, 문화의 관심으로 환원한 설명입니다. 심리학적 설명, 역사학적 설명, 정치학적 설명 등등 명칭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남쪽을 향하고 있는 반도가 많다는 점을 지형에 관한 객관적 사실보다는 인간 정신이 형성한 문화적 사실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구촌 사람들의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북반구 사람들의 심리적 편향이 낳은 산물인 셈입니다. 반도의 남양 문제의 논리학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 환원의 방법입니다. 차원을 설정하여 보다 기초적인 사실을 통해 설명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둘째, 전제를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반도가 남양인 것은 왜일까라는 질문은 남양인 반도가 많다는 전제를 세우고 있지만 남양인 반도가 많다는 것은 사실일까? 착각은 아닐까? 왜 이러한 착각이 발생하는 것일까와 같이 질문의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습관적인 시점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점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객관적인 시점은 불가능하지만 명백히 필터가 적용된 왜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깨닫고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들은 평소 세계 지도를 바르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남양 문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세계 지도는 북반구의 인간들이 그린 것입니다. 북반구 문화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지도상의 지명을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남향인 돌출 부분에 대해 민감해지는 반면 북향인 돌출 부분에 대해서는 둔감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형에 대한 인지 심리학 분야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남쪽을 위로, 북쪽을 아래로 그린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한층 북향, 즉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지형이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시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라는 것은 본래 고제 길이나 각도가 어느 정도가 되면 반도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적이며 감각적으로 기울어진 인정 기준에 지배될 여지가 컸습니다. 결국 습관에 의해 우리들의 감각이 치우쳐 세계의 육지 형태가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논리는 자의적이며 무책임한 행동과 기계적인 타성 사이에서 너를 저어 전진하기 위한 지침이며 중용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를 지나치게 중시한다고 해서 비정서적이 되거나 기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각이 없는 타성에서 탈피하여 자유의사를 분명히 의식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리를 아무리 중시해도 편향된 자세에 빠질 우려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논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두둑에는 큰 도랑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 만큼 큰 일항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착실히 순서를 따라 끌어가는 논리보다 직관으로 지름길을 가는 휴리스틱을 노리는 편이 현명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알고리즘과 휴리스틱스는 단순히 양자택일적인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증명 속에서 알고리즘과 휴리스틱스가 함께 사용됩니다.